강남 갔던 제비들은 아직 안 돌아오고요. 그냥 국내에서 놀이하고 있던 제비들이 즉 은행 예금이 이탈해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포모 것이 때문에요.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모가 분위기가 점차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랑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가 5천 가니까 코스닥도 3천 가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후끈 달았는데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야말로 투기판. 코스닥은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제 거래소는 아직도 거대 기업들은 실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는 건 1년 실적 대비 주가가 뭐 10배에서 20배 사이에 포진된 게 꽤 많아요. 근데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완전히 통째로 하나 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7,000년이에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아무런 여과도 없이 마구마구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는 어느 정도는 실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소평가된 게 있었으니까요. 코스닥은 원래 거품이 꼈는데 지금 분위기 속에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실적 우리가 이제 PSI라고 표현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매출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기업들은 매출 대비 10배, 20배, 뭐 그거보다 훨씬 더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코스닥 기업들이 어떤 허상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한국 시장만 오른 게 아니라 중국 시장도 매우 뜨겁게 올랐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조차도 시장이 과열될 것 같으면 경고를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 또는 아니면 해당 업종과 기업들한테 가이드를 해줘요. 너희 너무 많이 올랐으니 너희 본질 가치보다 많이 올랐으니 투자자들한테 좀 경고를 해라.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치지 않게 해줘라.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고. 특히 코스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코스닥. 근데 거래소도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디서 들 수 있냐면 최근에 재미난 그 거래소에 뭐 어떤 정책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투자자 보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거래소가요. 그래서 거래 시간을 새벽까지 앞당기고 저녁 늦게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거래소가 한 개 더 생겨서 점유율을 좀 뺏겼습니다. 점유율 찾아오겠다고. 거기에는 눈이 벌게서 혈안인데 투자자가 이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곽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어도 지금 거품 꼈다는 경고를 좀 정색을 하고 해야 된다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은 실적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된 사람이라 98년, 99년, 2000년 장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닷컴 버블장이요. 그때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그때로 치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무려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아직도 1,000포인트 수준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런 거품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들어오는 기업들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너무 없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좀 절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자본시장이 잘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 여기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렇게 자본을 조달을 해줬는데 웬걸 뒤통수 치고 속이고 사기치는 기업들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한국이 잘 되려면 자본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총 자본이 리턴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사람들이 투자할 거니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일단 문제가 뭐냐? 리턴 값이 하나도 없는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리턴을 주는 건 어디냐? 기업들이죠. 기업이 잘하면 주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왜냐면 많이 당했으니까요. 사기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좀 거짓부렁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자정작용을 해줘야 되냐면
문지기 역할을 거래소가 하는 해야 되는군요. 네, 거래소가 해야 돼요. 예. 또 알잖아요. 예. 어떤 기업들이 딱 보면 예. 그 기업 받아보는 전문가들인데 예. 이 기업이 잘 될 기업인지 안 될 기업인지 왜 거래소가 구분이 안 돼?